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저녁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는 성이야기 동성애 쪽을 할라 그러다가 그게 순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루고 그런데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사실 30년 동안 별로 해놓은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인구의 한 3% 정도는 동성애 쪽, 게이나 레즈비언 쪽인데 뭐 3.5%라고 그러죠. 미국에만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건 아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고 신토닉 그 호모섹슈얼리티는 자기가 이제 그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안 느끼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고 디스토닉한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인데, 이고 디스토닉은 이거는 정신과 진단 체계에 들어와 있죠. 이게 치료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신토닉은 거의 여기서 아예 빼버렸어요. 치료를 해도 안 좋아지니까. 정신과 진단 체계에서 빼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난 30년 동안 동성애 환자를 안 봤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조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특허를 받은 약도 있고, 그거 30초 미만 조루 환자는 전혀 고치지도 못하는 환자들인데 내 약을 쓰고 하면은 되고 그렇잖아요. 뭐 서입해가지고 뭐 10초도 못 견디는 환자들 아무런 방법이 없다가 내가 하면 되는데 15분 20분도 갈 수 있는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조루 환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20대는 2분의 1이나 되는데, 그 다음에 발기부전 환자도 다른 비뇨기과에서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손을 대더라도 뭐 좀 도플러 검사도 못 하니까 진단들이 다 엉망이에요. 그 다음에 발기유발제 그 트라이믹스 구성 비율도 저만 알고 있는 거고, 억제제라는 것도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 여성 불감증도 사실은 저 혼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30년 동안 그 신경과 정신과 환자를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본 게, 그거야 뭐 다른 전문의들도 많고, 일반적인 뭐 신경정신과 문제 같은 거는 다른 전문의들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큰 문제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무슨 그 청구하는 것 자체도 귀찮고, 나중에 심평을 해서 뭐라 그러는 건 더 기분 나쁘고, 심평원장도 갈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 꼴들을 뻔히 아는데 그거 대응하기도 싫고, 그 다음에 동성애 여기 삼성의료원 누구누구인데 교수한테 전화가 와요. 선생님 동성애 환자 보시냐고. 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 봅니다. 일반 신경정신과를 보내세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대답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블락이 딱 걸려 있는데, 그리고 동성애적인 측면에서 무슨 뭐 30년 동안 새로운 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에피데미올로지도 환자 해도 킨제이가 약간 과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게 정확하다기보다는 상당히 근접한 그 역학 그거를 그대로 지난 70년 이상을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인론에서 무슨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유전자적인 레벨에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뤘으니까 뭐가 새로운 게 있나 해서 봤더니 No Single Genetic Etiology예요. 아직도 뭐 좀 MMO33하고 특별히 밝혀진 스페시픽 진이 없어요. 유전자 레벨에서는 아직 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냥 시간이 남는 게 일요일 날 요새 골프 안 친 지가 한 몇 년 되고 일요일 날 이제 골프 연습장 가서 뭐 좀 휘둘러 보다가 그냥 그 세브란스 앞에 그 누구야 안진영 탁구 교실에 가서 탁구를 치려고 그랬더니 또 거기 코치가 한 30분 기다리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랑 별로 칠 사람이 없어요. 탁구라는 게 상대적인 건데 이 중고등학교 때 선수 출신이니까 선수부가 뭐 일부 정도보다 더 위죠. 뭐 탁구장에 오는 제일 잘 치는 친구가 3부, 4부 정도인데 이거 뭐 대개는 뭐 5부 이하인데 그 뭐 이건 뭐 맨날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재미가 없어서 아주 잘 치는 선수급 출신하고만 치다 쳐야 되니까 같이 칠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 자동으로 같이 쳐준 로봇하고 쳐봤자 그게 뭐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김에 명리 그 다음 걸 하자 그래서 지금 이걸 해요. 이석영, 그다음에 박정희, 윤석열, 그다음에 다이아나, 찰스 왕에 대해서는 이걸 쭉 설명을 했고 계속 이걸 보여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합충의 지형학적 위치예요. 오늘 메인 주제죠. 제가 전번 시간에 그랬죠. 이거 30년 만에 처음 들여다보는 거라고. 어디 갔어 이거. 잠깐만요. 여기 있네. 드로잉 패드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30년 만에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뭐라고 썼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읽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옛날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상당히 변한 게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라고 있는데 충형 합이 서로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삼합과 방합은 강하다. 그러니까 삼합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그냥 안 외우더라도 그냥 여러 번 듣다 보면 할 수 없이 그냥 머릿속에 남으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진이 아니라 신자진이죠. 신자진 해묘미 인옷을 사유축.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신이죠. 신자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해묘미. 그 다음에 여기가 인오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유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배운 지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양만 봐도 그냥 되는 거고 방합은 여기가 인묘진이라 그랬죠. 인묘진인데 위치에 관계없이 있으면 방합으로 어떤 면에서는 삼합보다도 강하게 보고 있고 이성의 선생이 쓴 사주적경에서는 두 글자만 있어도 준방합으로 본다. 위치에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세 개는 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합하고 방합은 거의 비등할 정도로 둘 다 강력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묘가 이렇게 있다. 여기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사주 8글자 중에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여기 허자 이론에서는 인묘진이 그냥 따라 나와요. 방합이니까. 그럼 이거를 뭐 두 글자만 있어도 준방합이 아니라 거의 준방합이죠. 이런 식으로 요새는 제가 해석을 하는데 방합은 다른 지지사에 다른 글자가 있으면 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합이에요. 사주척경에서는 이것도 합이 되는 거죠. 충은 강력한 것이고 형은 그 다음으로 강하고 파나 해는 별로 힘이 없다고 보고 원진은 그 힘의 여파가 강하다고 본다. 원진 제가 안 본다 그랬죠. 축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문관살이고 하고 탕화살이 같이 있으니까 좀 들여다보는 정도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요새 뭐 소화합이 없잖아요. 충과 삼합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사의 충이 되고 사유 합금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유축이니까 축이 이제 허자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사유는 방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유축이죠. 사유축인데 사유 이게 가운데 있는 이게 강한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사유축 합금이 되는데 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유가 금 이게 금이 되느냐?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닌데 사유축으로 들어온다고 허자 이론에서 보면은 이건 뭐 좀 근기운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합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합의 강도 원진이나 육합 파해는 다 필요 없고 이건 옛날에 이렇게 썼네. 합은 충으로 풀고 충은 합으로 푼다. 제가 그랬죠. 두 번째 재충이면은 까니마 또 까면은 다이다. 그래서 재충에 해당되는 게 오히려 뭐야 동주인묘가 있고 동주인묘가 있고 백호지를 조심하라 그랬죠. 6개 7개 글자 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식화를 해보나. 삼합 그 다음에 방합은 비슷한 정도고 이거하고 충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형도 거의 충 정도의 힘이에요. 합은 충으로 풀고 충은 합으로 푼다.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 월 일에 이렇게 인신충으로 붙어 있으면은 피해가 막강한데 이게 인신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피해가 뭐 거의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지정학적 위치예요. 지형학적 위치. 다음에 천간합은 지지의 육합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 위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 합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자진 해묘미 인옷을 사유축 맨날 하는 얘기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이게 방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합 요게 방합 요게 방합. 형은 인사신 축술 및 자묘형이 있다 그랬고 원진은 안 본다 그랬죠. 축오나 좀 보고 그 다음에 12운성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어디 갔어 이게 지금 여기 이 드로잉 패드하고 12운성은 이게 지금 무진장 중요해요. 전번 시간에 동주인묘하고 백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동주인묘 묘자리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 묘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동주인묘. 그러면은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쭉쭉 해가지고 두 개가 더 있죠. 임은 여기니까 그 다음에 건재세 병사묘 임진이 되죠. 그 다음에 개는 요 자리 아니에요. 개 건재세 병사묘 그러면 개미가 되죠. 6개예요. 그 병술 정축 병은 여긴데 건재세 병사묘 병술이 되고 정은 여기죠. 건재세 병사묘 정축이 되죠.
무두병하고 자리가 같아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건재세 병사며, 기도 여기가 정하고 같아요. 건재세 병사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걸 여기다 써니까 헷갈리겠다. 갑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병화를 기준으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외우게. 여기가 사오미면은 사오미 신유술, 그 다음에 여기가 병화라 그랬죠. 여기가 정화고, 이게 무토랑 같다 그랬죠. 위치가 여기는 기토가 있으니까 요게 건재세 병사묘가 돼요. 이렇게 이 병화를 기준으로, 병화가 4에 있으면은 걸록지가 되고, 병화가 5에 하면은 제왕지가 되고, 병화가 미에 있으면은 쇠약하다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이 신자리에 있으면은 병지가 돼요. 병신이라고 있죠. 병화가 신 위에 있어. 그러면 이 일주를 가지고 예전에는 여기 있거나 월지에 있으면 병신육갑 한다 그랬어요. 병화가 약한 자리에 병자리에 앉아가지고 육갑이라는 게 그 무슨 육효 같은 거 한다고 옛날에 굉장히 무시했던 얘기죠. 병신육갑이 여기서 나온 건데, 병화가 사지에 앉아 있는 거고, 더 심각한 게 묘지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건재세 병사묘, 건재세 병사묘. 그래서 갑으로 따지면은 갑목이 여기니까, 갑이 먹으니까 건재세 병이죠. 병사묘가 돼요. 갑을 기준으로 하면. 갑목으로 기준으로 12운성은 건재세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장목간. 이거 장생지하고 목욕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재세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장목관, 병화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를 드로잉 패드를 좀 더 잘 쓰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네. 이게 뭐 이렇게 글씨 개발세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12운성이 의외로 중요해요. 그래서 12운성만 가지고도 이게 사주를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요. 꼭 무슨 뭐 동주, 여기는 동주 인묘를 얘기를 했는데, 동주사나 뭐 동주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갑오을미, 갑이 여기 있으면 건재세 병사, 갑이 여기가 오자리죠. 갑오가 되면 동주사가 돼요. 을미는 여기니까 을이 여기니까 이번엔 거꾸로 가죠. 건재세 병사, 그러니까 이게 미자리가 되죠. 두 개가 더 있죠. 두 개가 여기 어디 갔나? 마우스패드 여기 드로잉 패드가 엉망이라 두 개가 더 있는데 경자가 돼요. 건재세 병사, 하나가 또 있죠. 신이면은 건재세 병사, 신사가 되죠. 동주사는 4개예요. 이게 헛자론에서는 이게 지지만 가지고 따졌을 때 유일한 오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오 해가지고 오행 중에 화기운밖에 없다. 근데
대운이나 세운이 와가지고 쳤는데, 그러면은 이게 까니마 똑같은 것처럼 이건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기서는 이제 그 동주 임무에서는 지장간에 나타난 그 지지의 지장간의 어느 육신이 위험한가를 따지는데, 이 동주사에서는 이 천간에 나타난 육신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건 뭐 그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알려면 벌써 1, 2, 3, 4, 뭐 4가 김은동갑이라고 그러고 3이 헛자론이라고 그러면은 벌써 헛자론에 가가지고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을 기준으로 해서 건재세 병사며 절태양인데, 갑이 여기죠. 건 인의 위치니까 충대는 신의 자리에서 절지가 돼요. 절태양, 병사며 절태양.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절 또는 포라고 한다. 인간이 처음 잉태가 돼서 이때를 태라고 하고,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장생지.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9개월을 갖다가 명리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어머니 뱃속을 인정을 해야지 왜 꼭 생일 따져가지고 이렇게 매정하게 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목욕을 하고 관대 혁대를 메고 학교를 다니면서 성인이 되어서 걸록지 살다가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일을 성취하다가 제왕지 은퇴하고 쇠 이윽고 병에 들었다가 병 사망을 해서 묘자리에 묵시게 된다.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게 절지예요. 건재세 병사며 절태양 장목간. 장생지하고 목욕지가 굉장히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묘지, 사지, 그 다음에 제왕지도 이거 양인격이 돼가지고 굉장히, 록지는 굉장히 유명한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표가 이게 잘못됐네. 장목관, 건재쇠, 병사묘. 이게 아마 그 출판사에서는 항상 그 맥킨토시 콕 익스프레스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이게 아래 한 콜럼에서 깨진 모양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삭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힘을 도표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생지, 그 다음에 관대, 건록지, 그 다음에 제왕지는 힘이 강하고, 이 제왕지가 제일 힘이 세요. 당연하죠. 록지도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장생지가 꽤 오히려 장목관, 관대 이쪽보다도 더 힘세게 좀 쳐줘요. 그 다음에 12운성은 양간의 경우에는 쓰지만 음간의 경우에는 전 문제가 있어서 적용을 잘 하지 않는데 적용을 잘 해요. 이게 양간,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갑, 병, 무, 경, 임은 양간이고, 울, 정, 기, 신, 계는 음간이라고 그랬죠. 간목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음목은 거꾸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양면이라고 써놨나. 음간의 경우에도 쓴다는 거죠. 이건 이성현 선생 쪽 얘기고, 제왕지고 겁재가 되는 것을 양인이라고 해요. 음간의 경우에는 양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은 몇몇 가지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주가 있을 때 일지 기준이니까 일지를 기준으로 여기가 있으면
각 주에 이제 제왕 그 12운성을 붙여요. 갑목 있을 때 신은 절지죠. 오는 사지고, 갑이는 걸록지고, 갑해는 장생지가 되죠. 여기 장생지가 되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12운성 가지고 이걸 15세, 30세, 45세, 60세라고 해가지고 이게 절지니까는 뭐 아무것도 없는 시고, 사질은 이거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록지는 좋고, 장생지는 뭐 그 다음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별로 안 써요. 그냥 참고로도 안 봐요. 두 번째 방법은 각 십신의 12운성을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일본식이에요.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보는 정통적인 방법은 이런 것은 무시하고, 양간의 경우에는 12운성을 적용해서 관성인묘, 절처봉생이라는 것들이 다 12운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관성인묘. 응? 이 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주인묘처럼 사주에 해당하는 관성이 인묘하면은 자기의 지위가, 자기 공무원 같으면 자리를 이제 좌천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절처봉생은 어떤 검찰총장 사주가 신묘 이렇게 되는데, 신이 묘에서는 절지라고요. 그죠? 여기가 신이고 여기가 묘니까 이거 절처봉생이에요. 어떤 검찰총장 얘기인데 이런 식이에요. 절처봉생 같이 다 12운성을 기준으로 한다. 관성인묘란 그 사주의 간이 12운성을 기준으로 묘자리에 들어서 그 남편이 사망하는 운을 암시하는 것이고, 여자인 경우에 사주의 관이 남편이라 그랬죠. 남자인 경우에는 사주의 관이 자기 지위가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 그 자식이 되는 거고, 관성인묘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절처봉생은 일간이 절지에 있으면 오히려 소장생지가 된다는 표현들이다.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토인 무인 경우에, 무토인 경우에, 무토가 병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그랬죠. 중앙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12운성을 따질 때는 무토가 여기 병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그 토의 위치에 대해서는 기문능갑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9칸으로 나눴을 때 요쪽으로 오느냐 요쪽으로 오냐 가지고 해석이 달라요. 그냥 이쪽으로 빠진다고, 그 남자 자리 건건감리라 그랬죠. 건 자리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오미의 자리는 병종합뿐만 아니라 무기토의 걸럭제왕 세가 된다. 이것도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자. 그래서 절태양, 장목 관대죠. 장목관, 건재세, 병사묘. 그러니까 건재세, 병사묘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그냥 저쪽에 절지가 있고, 세계전이 장생지고, 그 다음에 목욕이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면 돼요. 건재세, 병사묘만 외워두면 돼요. 그 다음 육친이라는 거는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처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 가까운 걸 얘기하니까 십신통변이라고 이제 이거를 명리에서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주를 아래와 같이 화금 수토로 표시한다. 아래처럼 이거를 각각, 그러니까 여자가 곤이 여자라 그랬죠. 이걸 여자라고 표시하네요. 건이라고 표시하죠. 건은 이렇게 가지고 남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주가 되죠. 일주를 이렇게 쓰면 항상 연월 일시예요. 이거 거꾸로 이거 쓰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는데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지 보는 사람들이, 아주 초급자가 이거를 이렇게, 개는 수고, 갑은 목이고, 병은 화고, 이는 목이고, 미는 토라고 이렇게 표시를 아주 기초에서 하죠.
그러면 이것을 아래와 같이 육진으로 표시해 본다. 그러면은 비견, 그 다음에 정제, 식신과 같은, 이게 뭐야? 정민이 아니라 정인이죠. 정인. 비견, 식신, 정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알기가 있겠다. 갑을 기준으로 해서 비견, 겁재라 그래요. 갑을 기준으로 인목이 양이면 비견, 마이너스면 플러스면 같은 같은 플러스면은 비견. 이게 다르면은 겁재. 음양이 다르면 겁재. 그 다음에 병화가 있으면 토, 목, 화니까 병화면은 이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경금이 경신이나 경진 일주였죠. 그래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수 상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 가지고 좀 사주풀이에 응용을 좀 합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테니까. 경금이 있으면 자에 태어났죠. 그러면은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관격. 그러면 해월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느냐? 요거는 식신이 돼요. 요거는 상관이 되고, 그죠? 음양이 같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오대운에 들어오면 여기죠. 오대운은 여기 화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화 자리니까 여기는 정화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정관이 돼요. 정관 대운이 돼요. 그러면 사대운에 들어왔으면 뭐냐? 이거는 경금이 플러스인데 사도 플러스 아니에요. 그럼 평관 대운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인 자리에 들어오면은 플러스니까 이거는 편재가 돼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편. 이거는 상자지. 상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편자예요. 평관, 정관. 그 다음에 여기는 편재. 그 다음에 묘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제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기토가 미에 오면은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토가 되니까 정인이 되고 인이 되고 정인이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무토가 오면은 편인이 돼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 그 다음에 같은 게 식신, 상관, 여기는 같은 게 편재, 정재, 관은 편관, 정관, 인은 편인, 정인.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관, 중요한 돈과 여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 이거는 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경겁제는 자기 형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인정의는 인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재관인, 재관인을 보는 게 명리를 보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이거는 뭐 장사를 하거나 뭐 돈을 버는데 재주가 있거나 뭐 아니면 무슨 뭐 뭐예요? 요새 그 가수나 뭐 배우처럼 그런 어떤 유흥업소 기술이 있거나 이런 걸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런 걸 별로 중요시 안 하는데 요새는 이게 더 중요하죠. 인수, 식상, 정제, 그 다음에 편제, 정관, 편관, 관을 육신이라 그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육신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되겠네. 육신이라고 십신통변이라고도 한다.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쉽게 정하게 만든 것으로 이 십신통변 육진법에 의해서 복식으로 사주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게 복식 판단이라는 게, 드로잉 패드가 또 어디 갔어? 이게 지금 마우스랑 드로잉 패드랑 각자 노네. 그러니까 단식 판단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8글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인신 충을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일시가 충을 하면은 뭐 부부관계 해로가 어렵고 자식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월지에 도화가 오면은 뭐 부모가 이제 제첩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살력이 지살이 있으면 해외에 나가고, 이런 게 단식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육친으로 표시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복식 판단이 돼요. 일시가 충한다고 반드시 부부가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백호살이 있다고 꼭 그 해당하는 육친이 다치지는 않는다. 그런 암시가 많고, 거기에다 충형들이 가세하면 더한 의미가 있지만, 뭐 단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꼭 100% 맞는다는 얘기가 여기 밑에 써놨네. 마찬가지로 월지에 도화나 망신살이 있다고 꼭 어머니가 후처나 소실로 씹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사실로 나타나면 적어도 3가지 이상이 복합될 때 그 사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개 이제 그 2-3가지 이상이 중첩이 될 때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지에 도화 있다고, 이 부인이 어머니가 뭐 후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2-3가지 이상. 기문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는 거를 암시하는 거는 적어도 3-4가지 이상의 사실들이 복합돼 가지고 나타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진, 을미의 사주를 가진 이게 사람이, 이게 백호라 그랬죠. 전부 백호살이 편제에 임했으니까 아버지가 흉사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백호에 이제 그 진술충하거나 충미충해가지고 백호를 건드리면은 그 해당되는 육친이 되게 위험해진다 그랬죠. 위험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와서 또 때리는 충하고 형이 중요해요. 원진은 빼고, 원진은 무슨 원진이야, 그죠? 그 다음에 편제가 꼭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정제가 처이니까 편제는 첩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버지 형제는 고모인 숙부가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앞에 사주로 되돌아가서 옆에 요거 오행이 중화가 되면 사주를 따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주 중에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경우에는 오행 주류격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꼭 그렇지는 않죠. 오행 주류격이 꼭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귀격은 한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귀격이에요. YS 사주처럼.
그렇다고 여덟 글자의 힘이 다 똑같지는 않다. 오행주류격이 규격도 아니고 이 사주처럼 비견이 왕하면 갑인 병인 이거 이렇게 되면 여자죠. 여자면은 이게 인월이니까 거꾸로 흘러가, 개미니까는 원래대로 흘러가요. 10, 20, 30, 40, 50, 60, 70. 와우. 10, 20, 30, 40, 50. 이 여자는 10, 20, 30, 40, 50. 응? 그러니까는 10이라 그러면은 5세부터 15까지 제가 통상 얘기하니까 50까지 갔죠. 그러면은 55세, 50대 중반까지는 되게 좋아요. 목화통명의 사주로. 이거는, 그러니까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학자의 사주죠? 우리 둘째 딸이 그런데, 그거를, 화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염상격이라고 그러고, 토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이게 머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쉬운 게 불락에 걸린다고. 그 다음에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이제 부르는 격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은 이거 사주 보면은 50대 중반까지 되게 좋아요. 그러면 55세 넘어가면 이게 인신충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55세 이후는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다고. 40분이 지났는데 계속 합시다. 하던 거. 자기가 극하는 것이 죄인데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 제가 못 견딜 것이다. 남자에게 죄는 여자의 돈이라고 하였고 편죄는 아버지였다. 여자에게도 편죄는 아버지고 죄는 돈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편죄는 아버지고 죄는 돈이에요. 근데 여자지만 여자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자에게 관은 남편 아니에요. 남편 그 전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대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극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생모를 극한다. 그러면 생모는 인수가 된다. 이것을 기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드로잉 패드가 문제가 있어. 목을 기준으로 지금 간목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토가 재가 되고 돈이 되고 여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여자 쪽에서는 이게 남편이 되죠. 관이. 그러면은 남편을 낳는 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 쪽은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인 경우에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뒤집어졌네. 이게 지금 아니지, 이렇게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 자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비견겁제고 식상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남자인 경우에 인이 여기 수가 해당되는데 이게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식상이 화죠. 화가 되고, 토가 재가 되니까 이거는 돈과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금은 여기는 금은 관은 자식이라 그랬죠. 이렇게 남자인 경우는 이렇게, 여자인 경우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자인 경우는 간목을 기준으로 수가 인성이 되니까 어머니가 되고, 화가 식신이 되니까 식신 상관이 되니까 자기 재능이나 무슨 유통기술이나 제주나 무슨 뭐 기술 뭐 이런 거고, 토는 돈이 되니까 돈과 여자, 그리고 여자는 시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관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자기를 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재관인.
재관인. 이 세 글을 명리학에서는 중요시한다는 거죠. 동과, 명예, 지위, 학문이 그것이다. 남자인 경우에는 육친법, 십신통변을 보면 위에 그림과 같이 도식이 된다 이거죠. 자기 일적은 목화 토금수의 어디에 해당이 되든지 비겁은 재를 극하는 것이고 비겁은 비견 겁재죠. 겁재운이 들어오면은 재를 극하죠. 예를 들어서 을목은 토에 예를 들어서 미토라 그러면은 이거는 갑으로 봐서는 미토가 정제가 되는데 편제로 을목으로 들어오면 가서 돈을 가서 치는 거죠. 관은 자기를 극하고 인은 자기를 생한다. 그러면 식상이 나오는데 남자에게 식신상관은 무엇을 의미하나? 내가 생하죠. 식신 상관은 내가 생하고 제인 아버지를 생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조모다. 당연하죠. 여기는 조모가 되겠죠. 아버지를 낳는 사람은 그 어머니일 테니까 조모가 됐고 남자인 경우는 세분에서 보면 이렇다. 식신은 손자. 이게 왜냐하면 자식을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이 아들이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그건 손자 아니야. 그럼 금을 치는 건 뭐예요? 화 아니에요. 화. 그럼 화는 이게 손자도 된다는 거야. 화가 금을 치니까. 식신은 손자도 되고 상관은 할머니도 된다. 왜 할머니가 되냐면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낳는 사람은 할머니 아니에요. 식상이 이제 그러니까는 식신상관이 할머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또 식신이냐? 식신이 손자냐?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관은 이거는 자식은 간목의 관이라면 평관일 거 아니야? 플러스로 그러면 이거를 또 때리는 사람은 플러스로 하니까는 식신 상관 중에서도 식상이 된다는 거죠. 식상 식신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참 제가 그 경찰병원 과장할 때 2, 3년 지나가지고 무슨 뭐 사립대 이사장 며느리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정신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 뭐 1시간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용한 사주쟁이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이 양반 자기 사무실에 이런 얘기가 깨알처럼 써 있어. 식신, 손자, 상관이 누구 이게 사돈의 팔순처럼 써 있어. 그만큼 이제 이게 소위 얘기해서 옛날 사주에서는 이게 중요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견, 식신, 편제, 편관, 편인, 비견은 같은 음양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힘이 강렬하다. 다시 얘기해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드로잉 패드가 엉망인데 경금인 경우에 비견이면은 해가 되죠. 그 다음에 편제인 경우에는 인이 되죠. 그 다음에 편관인 경우에는 사가 되죠. 편인인 경우에는 사중에 무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무토라 그럽시다. 그 다음에 진술 충미 해서 진술이 되겠죠. 진술이 되겠죠. 진술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같은 음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강렬하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생하는 것도 강하고 극하는 것도 강하다. 그래서 편관을 깡패한테 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편관은 식신으로 제어가 된다. 상관이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니까 식신도 플러스니까 편관은 플러스고 식신도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 겁재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일주와 음양이 다르고 음양이 달라야 춤도 출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죠. 겁재는 마이너스라 그랬고 상관도 마이너스고 정재도 마이너스고 경금을 기준으로 정관도 마이너스고 정인도 마이너스고 겁재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겁재도 이게 겁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자기 힘이 약할 때는 동업이 되는 거죠. 자기는 플러스면 경금인 경우에는 그런 의미예요. 동성애 지금 얘기 지금 내가 블락이 걸려 있는데 동성애 얘기를 또 써놨네. 맨하탄이 어디예요? 그러면 택시 뉴욕 가가지고 그 택시 기사한테 100번 못 알아들어요. 민하튼이라고 알아더니 영어에서는 인토네이션이 생명이다. 이 십신통변은 무한히 늘어난다. 어머니인 정인 그냥 인수라고도 흔히 쓰이고 편인은 그냥 편인이라고 한다. 이 형제는 비경겁제가 형제라고 했으니 여자 형제인 이모는 편인이 될 것이고 뭐는 편제가 될 것이고 이모 아들의 아들은 비견이 될 것이다. 남자 여자끼지 편제는 아버지 정인은 어머니이고 그 남자에서 자기를 극하는 과는 자식이고 여자에서 자식을 극하는 과는 남편이다. 앞에 사주로 돌아간다. 비겁이 왕하거나 혼잡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게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병갑답게 갑인이 일주인데 지금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제일 강하고 병화는 인이 있으니까 화도 꽤 강하죠. 그 다음에 목은 인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목도 꽤 강하고 그 다음에 금은 하나도 없죠. 금은 하나도 없고 수는 개수가 있는데 밑에 뿌리가 없어요. 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 목에 아주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라고 그렇게 하나의 그 외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나쁘게 보면 비겁이 왕하고 혼잡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친다. 재를 친다. 갑이 너무 강하니까 이 토를 치는 거예요. 재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것이 재이지. 재를 치는데 이게 돈,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거여서요. 돈을 칠 것이다. 여자인 경우에는 마누라가 없는데 대신 시어머니라고 했으니 시어머니를 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곡직인수격이라 그래요. 목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곡직인수격이라 그래요. 곡직인수격이라 그러는데 이게 학자 하는 거고 염상격은 화로만 이루어진 사주. 그 다음에 가색격은 토로만 이루어진 사주. 수로만 이루어진 사주는 윤학격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뭐라 그랬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니 뭐 지금 30년 지나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야. 하여간 좋아. 그 다음에 인수가 허약해지는 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인수인데 내가 너무 강하다고 만든다고 인수인 뭐가 약해질 것이다.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비견겁제가 자기 형제라고 했는데 비견겁제가 암장이 돼 있으면 숨어있는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인중에 이복 형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선일보 사주에 자식들만 따지면은 야구팀 한 팀을 만든다 그러죠. 그런 식의 얘기예요. 이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그 오늘 한 거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십신통변. 그 다음에 이거 고비인데 그 다음에 그 항상 헷갈리는 게
소위 얘기해서 합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사주책마다 다 달라요. 사주척경 다르고 중국책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자평진전이라고 있는데 선명통이 다르고 자평진전 다르고 적천수 다르고 그런 식으로 달라요. 그거를 자기가 제대로 된 감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사주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운송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건재세 병사면은 외워야 돼요. 병화를 왜 기준으로 하느냐, 병술 정축 무술 기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병화 자체에서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동주인묘 때문에라도 병술 정축 이거를 머릿속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백호도 같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병화 경금을 기준으로 장목관 건재세, 병화를 기준으로 건재세 병사면대, 그 다음에 절태양 장목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하면서 외우라는 거고, 관성인묘가 중요하고 절체복명도 꽤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육친에서는 재관인이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으면 상관격이라 그러는데, 금수 상관격이라 그랬는데, 금수 상관격은 첫째로 머리가 좋고, 두 번째 화대운이 들어오면 대박이라 그러는데, 지금 오대운이 들어와서 대박인데, 오는 여기니까 오대운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를 상관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플러스인 경우는 식신,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이제 재관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인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진다는 걸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거의 1시간이 다 됐죠?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봬요.